네, 그럼 이 문제 직접 취재한 기획 이슈팀 이승윤 기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승윤 기자, 네. 좀 맥락을 좀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이 왜 중요한 거죠?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은 네.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을 걸러내는 이 필터링 개념부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. 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 피해자 혹은 경찰 혹은 여성가족부 등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. 이 방심위에서 영상물을 심의해서 이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면 이 불법 동영상을 입수해서 분석한 뒤에 그 정보를 추려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. 이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필터링 업체에 넘기면 이 문제의 불법 음란물을 국내외 사이트에서 완전히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방심위의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추후 작업인 이 음란물 차단이나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지금 그 단계를 확인해 보니까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대응이 늦다는 불만도 제기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런 불만 때문에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이 각 부서에서 7명을 차출해서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는 열흘 정도 걸리던 이 불법 영상물 심의와 차단 과정이 사흘 정도로 매우 단축됐습니다. 하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이 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심의 인원을 더 늘리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또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바로 이 예산을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거죠? 네, 취재 결과? 말씀하신 대로입니다. 예. 이 앞서 방심위에서 올렸던 이 디지털 성범죄 예산이 26억 4,500만 원입니다. 만약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됐다면 이 전담 인력 30명을 충원해서 이 불법 영상물을 매우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. 또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 5명이 직접 출석을 해서 하루에 3차례 정도 이렇게 심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던 심의를 매일 열리는 전자회의로 이렇게 수시로 대체해서 이 심의 속도를 매우 높이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중요했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. 26억 4,500만 원. 그럼 여기서 삭감된 예산은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 현재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 현재 이 방심위의 전담팀은 약 하루 한 200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지금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뭐 일요일에도 나와서 출근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 등 다른 기관의 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더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 대부분 음란물이 올라오는 것을 감시해서 방심위에 이렇게 신고하는 모니터링 기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음란물 신고량은 이런 기관들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게 뻔한데 정작 중요한 이 삭제와 차단 업무를 해야 하는 방심위 인원만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.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늦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. 네, 국회에서도 분명 논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런 심각성을 알고 삭감을 한 건가요?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? 네, 리포트에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 예결특위로 넘어간 뒤에 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이 방심위원장 등의 업무 추진비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이 때문에 예산안이 통째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소소위로 넘어가서는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습니다. 이 소소위는 별도의 회의록도 없는 만큼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. 다만 소소위에서는 여야가 예산 자체의 의미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타협을 통한 이 절충을 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액수가 작았던 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 예산이 결국 이렇게 소리 없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 당사자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산 삭감 이유조차 듣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당혹스러움 속에 지금 다음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결국 밀실 협상이 빚은 자충수였고 그 자충수는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. 자, 기획이슈팀 이승윤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